안녕하세요 여러분, 현서입니다. 지금 이 책 탑과 저를 함께 잡는 구도가 쉽지 않아서 아마 인트로만 찍고 좀 다시 배치를 할 것 같긴 한데요. 오늘의 영상은 사놓고 안 읽은 책 설명회입니다. 사놓고 내지는 집에 있는데 안 읽은 책 설명회인데요. 이렇게 책을 괴짝으로 사놓고 읽지 않는 사람들이 출판계의 빛과 소금이라고 하잖아요. 저도 그 역할을 이제 충실히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요즘 1, 2년 동안은 진짜 책을 많이 안 사고 자제를 많이 했고, 이 친구들은 이제 지난 몇 년 동안 모은 책들이고요. 선물 받은 책들도 있고, 제가 산 책들도 있고, 아마도 오늘 20권을 소개할 것 같은데요. 제가 지금 심지어 이것도 약간 추려서 후보군을 정한 거라서 모르겠지만 아마도 이번 영상에서는 20권을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읽지 않은 책들이지만 책을 사기까지 나름의 심사숙고와 여러 가지 생각들이 또 있는 그런 친구들이니까요. 제가 또 책의 어떤 간략한 소개와 더불어서 그 어떤 저의 이야기도 열심히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영상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지금 해가 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 책부터 빨리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스티븐 킹의 롱워크입니다. 이건 제가 비교적 최근에 사서 안 읽은 책이라서 가장 먼저 소개를 드리고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군대가 지배하는 독재사회에서 선발된 소년 100명이 롱워크 경주에 참가를 합니다. 우승하면 원하는 걸 모두 다 가질 수 있지만 우승자는 단 한 명이고 우승자가 가려질 때까지 멈출 수 없어요. 끝까지 걸어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멈추면 어떻게 되냐? 죽습니다. 이게 데스게임 장르의 책이고요. 저희가 지금 졸업작품을 데스게임 장르로 썼기 때문에 약간 이런 소년들, 10대들이 참가하는 이런 잔인한 서바이벌 게임류의 어떤 클래식인 이 책을 읽어보려고 샀는데 그냥 개인적으로 지금 너무 이런 책을 읽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제가 지금 정서적으로. 제가 잔인한 걸 되게 못 보면서 졸업작품을 되게 잔인한 걸 썼는데 내가 지금 너무 오래 걸었고 지쳤고 다리가 너무 무겁고 숨이 차올라도 멈추면은 사살되기 때문에 끝까지 걸어야 되는 그 소년들의 정서 상태가 굉장히 피폐하겠죠? 그것을 묘사를 잘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 뭐 아무래도 스티븐 킹이니까 그런 거를 참고하고자 구매를 했지만 이걸 읽을 심적인 여력이 없어서 읽지 못했습니다. 아직. 그리고 이어지는 스티븐 킹 유혹하는 글쓰기입니다. 이거는 제가 한 3년 전에 샀고요. 이걸 왜 샀냐면은 제가 서사창작과 소설 수업을 들으면서 그때 선생님이 작법서를 한 권을 추천한다면은 이거를 추천하겠다고 하셔서 구매를 했는데요. 제가 심지어 여기에 책갈피를 꽂아놨었네요. 저는 책갈피를 진짜 아무거나 꽂아놓기 때문에 무슨 영수증이어서 안 보여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게 저는 작법서를 사서 읽은 적이 없어요. 근데 뭔가 공부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고 사놓고 막상 안 읽는데 이거는 또 제가 작법서를 안 읽는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구매를 했고 지금 몇 년째 안 읽고 있고요. 또 바로 이어지는 세 번째 책, 이것도 Save the Cat이라고 뭐 약간 시나리오 같은 거를 공부를 해보셨던 분이라면 너무 유명한 작법서의 고전, 시나리오 작법서의 고전인데 저는 이거를 아마 1학년 때인가 사놓고 안 읽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식으로 작법서를 심지어 입시할 때도 사고 한 초반 한 10페이지 있고 안 읽은 책이 한 3권 더 읽는데 그것까지 보여드리기는 너무 많으니까 이 유혹하는 글쓰기와 Save the Cat을 대표 예시로 보여드리고 다음 책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지는 네 번째 책입니다. 이것도 비교적 최근에 산 책이라서 소개를 드리고요. 이건 사실 제가 산 게 아니라 제 생일 때쯤에 엄마가 사줬는데 아직 못 읽었어요. 이 천송 작가님 같은 경우에 민음사 TV를 보신다면 되게 익숙한 이름일 거고 저도 너무 영업을 당했는데요. 거기서 이제 타이완 시골의 작은 마을 용징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다룬 얘기고 약간 타이완 근현대사와 엮이는 어떤 일가족의 연대기를 다룬 소설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대만 소설 혹은 책을 읽어본 적이 없는데 그런 역사의 상흔, 사회적 억압, 그 속에서 움직이는 인물들 이런 키워드를 저는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관심이 생겼었고 그리고 저는 아이돌 덕질을 항상 이렇게 적극적으로는 하지 않고 굉장히 라이트하게 가늘고 길게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의 아이돌 최애가 대만 사람이기 때문에 1월에 선물을 받았었습니다. 읽겠죠, 이것도? 조만간 읽을 겁니다. 자, 생일 선물 키워드랑 함께 갑니다. 이거는 올해가 아니라 작년 생일에 받은 책이고요. Slouching Towards Bethlehem, 베들레헴을 향해 웅크리다. 조앤 디디온 작가님의 책입니다. 이건 소설이 아니라 에세이, 그러니까 논픽션 저널리즘 글들을 모아놓은 책이고, 이 조앤 디디온 작가님의 경우는 뉴 저널리즘계 약간 레전드 작가시고, 이 60년대 미국을 다룬 책입니다. 개인적으로 조앤 디디온의 경우 뭔가 여성 작가라면 저는 여성 작가 지망생이지만 한 번쯤은 읽어봐야 하는 그런 작가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카톡 선물하기 위시리스트에 넣어놨고 선물을 받았는데 지금 대략 1년 반이 지나도록 읽지 못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진짜 곧 읽은 예정인 책입니다. 자, 다음 책입니다. 바로 월요일은 토요일에 시작된다라는 SF 소설이고요. 스트루가츠키 형제가 썼습니다. 이게 그냥 SF가 아니라 소련 SF입니다. 1964년인가 63년인가에 초판이 나왔을 거고요. 이게 약간 캐치프레이즈가 젊은 과학자들을 위한 동화? 뭐 이런 거고 막 흑마법, 무슨 과학, 완전 난장판 SF, 난장판 약간 어둠의 판타지 이런 장르여서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너무너무 흥미를 가지는 그런 타입의 장르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졌고 이 내용 자체는 약간 막 소련의 관료주의를 좀 풍자하고 이 시기에 온갖 모순을 약간 까고 그러면서 뭐 흑마법도 나오고 약간 이런 내용이어서 제가 너무너무 좋아할 책이고요. 얘는 사실 제가 서점에서 한번 초반 부분을 그냥 한번 읽어봤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한 초반 50페이지를 막 수르륵 읽었어. 그래서 이게 너무 재밌다 하고 이제 집에 가서 읽어야지 하고 주문을 해서 샀는데 막상 집에서는 집중이 안 돼서 읽지 못했다. 그래서 그 서점에서 서서 읽은 분량을 넘어가지 못하고 있었다. 그래서 얘도 이제 제가 좀 정신적 여력이 생긴다면은 읽을 수 있지 않을까 싶고 사실 스툴가츠키 형제는 그냥 이 설명된 어떤 책의 시놉시스나 방향성이 진짜 제가 재밌어 할 것 같아서 빨리 읽고 싶은데 이것도 조만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번째, 8번째인가요? 뭐 그거 제가 편집하면서 순서는 알아서 잘 세겠죠? 근데 지금은 그냥 하자면 바로 위대한 개츠비와 왈츠는 나와 함께입니다. 이것도 제가 산 책이 아니라 선물을 받은 건데 이건 친구나 뭐 엄마가 사준 게 아니라 이 출판사 측에서 보내주셨어요. 그냥 그 유료 광고가 아니라 단순 선물로. 이게 휴머니스트 출판사에서 보내주셨고요. 이게 막 광고 의무가 없는 책이다 보니까 언젠가 읽고 소개를 한번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제가 아직도 읽지 못했고요. 이 둘은 그 왈츠는 나와 함께는 젤다 피츠제럴드가 썼고요. 이 위대한 개츠비는 스콧 피츠제럴드가 썼습니다. F 스콧 피츠제럴드가 썼습니다. 두 사람이 부부죠. 이제 사실 위대한 개츠비의 경우 비교적 잘 알려진 영화화도 됐었고 잘 알려진 책이고 왈츠는 나와 함께는 위대한 개츠비에 비해서 좀 안 알려진 작품인데 발레리나를 꿈꾸는 엘라바마라는 주인공의 분투를 다룬 책이고 젤다 피츠제럴드 본인이 좀 투영이 된 자전적 캐릭터라고 합니다. 그리고 스콧 피츠제럴드가 이 젤다 피츠제럴드가 이 원고를 편집자한테 보낸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를 했다고 합니다. 이 남편이. 뭐 하여튼 저는 위대한 개츠비도 사실 영화로만 보고 책으로 안 읽어봤었고 이 왈츠는 나와 함께라는 책에 특히 더 흥미가 생겨서 이것도 또 언젠가 정신을 차리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책은 검은머리 짐승사전입니다. 신이인 시인님의 시집이고요. 제가 한때 시를 좀 읽어보려고 시와 친해지려고 노력을 했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때 이 시집도 구매를 했었고 사실 사전 정보가 전혀 없이 그냥 이 제목이 마음에 들어서 그냥 한번 냅다 사봤는데요. 그냥 이거를 초반부도 읽어보고 뒤쪽 부분도 한번 읽어보고 하면서 느낀 건 정말 시랑 안 맞는다. 나는 사실 아직 시를 잘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결국 거진 안 읽은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제가 유일하게 뭔가 시에 마음이 움직였던 사례는 제 친구 중에 시를 전공하는 친구가 저랑 같이 본 콘서트에 대해서 시를 쓴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시를 봤을 때 진짜 뭔가 마음에 울림이 있고 너무 좋았어서 그 당시에 시에 관심이 생겨서 뭔가 읽어보려고 했었는데 결국 저는 저와 그 같은 제가 직접 경험한 어떤 무언가를 기반으로 쓰인 시가 아니라면 그 친구의 시가 아니라면 잘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도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굉장히 반대되는 분위기의 책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내 정체는 국가 비밀, 모쪼록 비밀이라는 소설집인데요. 이게 청소년 소설을 모아놓은 소설집이고 이 작가님, 문희소 작가님의 경우 한낙원 과학소설상 수상 작가님입니다. 이 뭔가 굉장히 귀여운 SF, 청소년 SF를 모아놓은 소설집이고 뭔가 이렇게 발랄하고 통통 튀는 거를 한번 읽고 싶어서 이것도 별로 사전 정보 거의 없이 거의 그냥 그 각 단편 소설의 제목만 보고 구매를 했는데 이상하게 시작이 안 돼서 못 읽고 있었어요. 저는 청소년들이 나오는 이야기를 정말 정말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항상 큰 기대를 갖고 읽는데 이것도 제가 비로소 읽었을 때 뭔가 마음에 남는 작품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사놓고 읽지 않은 책은 까뮤의 이방인과 시지프 신화입니다. 네, 제가 아무래도 예술학교에 다니다 보니까 이 이방인과 시지프 신화의 텍스트를 여기저기 조각난 상태로는 많이 읽어봤어요. 그러니까 뭔가 조각나서 발췌된 상태로는 많이 읽어봤는데 막상 처음부터 끝까지 풀 텍스트를 순서대로 읽은 적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읽으려고 사놓았지만 어쩐지 손이 가지 않아서 아직 읽지 않았고요. 근데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는 게 저는 그 조각난 상태로 읽었던 시지프 신화가 좋았거든요. 시지프는 자신의 운명보다 우월하다. 그는 그의 바위보다 강하다. 그리고 신이 그렇게 형벌을 준 상태에서 그 부조리한 상태에서도 인간은 자기 삶을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하는 그 지점이 저는 너무 좋았고요. 왜냐하면 저의 세계관이 어떠냐면은 이 세상은 이미 너무 고통스럽고 항상 고통스러웠다고 생각해요. 디스토피아였고 항상 그러지 않은 적이 없었고 항상 다른 형태의 디스토피아로 진화를 하고 유토피아라는 게 없다라는 게 저의 생각인데 이러면 굉장히 비관적이죠. 왜냐면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또 동시에 저는 굉장히 낙관적인 게 그럼에도 인간들은 그 속에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 읽기가 좋은 게 이 두 작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직 읽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실 이 자세한 얘기는 읽어봐야 제가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심한 디스토피아를 다룬 디스토피아 설정인 소설 혹은 영화 뭐 아무 콘텐츠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면 거기서도 이겨내는 사람들 혹은 청소년들의 이야기를 제가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그게 현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분위기를 바꿔서 다음 책은 Dreams Lie Beneath입니다. 레베카 로스 작가님의 책이고요. 원서를 굳이 샀어요. 직구를 해서. 그리고 안 읽었습니다. 이게 로맨스 판타지 로맨스 소설이고요. 이게 한동안 그 로맨타지 장르가 미국에서 굉장히 핫했잖아요. 사실 지금도 핫하고. 저 같은 경우는 뭔가 이런 로맨스 판타지를 안 읽을 것 같은 그런 클래식 리터러처만 주로 다루는 북튜버분이, 그러니까 외국 북튜버분이 이거를 추천을 하길래 이 사람 평소에 되게 고전 문학 위주로 읽던데 이 로맨스 판타지 소설은 추천을 하네? 궁금하네? 하는 마음이 생겨서 알아보게 됐고요. 그리고 이게 내용 자체가 뭐 악몽이 살아 움직이는? 뭐 악몽 속 괴물이 살아 움직이는 뭐 그거를 마법사들이 뭐 막아야 되고 뭔가 마법이 어떻게 되고 악몽이 어떻게 되고 이런 거 되게 좋아하고 그런 꿈 소재를 되게 재밌어 하기 때문에 이 내용도 너무 땡겨서 사봤는데 진도가 나가지 않습니다. 제가 어디까지 읽었죠? 한 몇십 페이지도 아닌 것 같아요. 십몇 페이지 읽고 일단 DNF까지는 아니지만 약간 일시 정지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또 조만간 언젠간 읽을 날이 오겠죠. 이거는 아마도 아직 번역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원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The Ministry of Time이고 작가가 누구셨죠? 캘리안 브래들리입니다. 이거는 제가 산 것이 아니고 선물 받은 것도 아니고 그 북클럽 행사에서
약간 나눔 행사 같은 거를 해가지고 받아온 건데요. 제가 사실 굉장히 낯을 많이 가리고 새로운 사람 만나는 거를 잘 안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올해 초에 한번 그런 컴포트존에서 벗어나 보겠다고 그런 일회성 북클럽 행사에 한번 갔었어요. 근데 이게 거의 다 외국분들인 참여하는, 한국에서 하지만 거의 다 외국분들만 있는 행사였고, 그래서 거의 한국인이 저밖에 없었던 것 같았는데, 뭐 하여간 거기서 이렇게 책을 무료 나눔하는 그런 코너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평소에 궁금했던 이 The Ministry of Time을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번역본이 나왔더라고요. 시간관리국이라는 이름으로.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주인공 여자가 그 시간 여행을 주관하는 그런 부서에 있어요. The Ministry of Time에. 근데 이게 사람들이 시간 여행을 하는 어떤 걸 개발을 했는데, 무슨 기술을 개발을 했는데 미래로 갔을 때 뭔 일이 날지 모르니까 일단 과거로 가서 사람을 현재로 데려와서 어떻게 되나 약간 좀 실험을 해보고, 그러니까 좀 관찰을 해보고, 아, 이게 괜찮다 싶으면 이제 미래로 가려고 하는 와중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참 과거에서 어떤 남자를 데려왔어요. 근데 이 주인공 여자는 이 남자를 좀 이렇게 관찰하고 적응을 하게끔 좀 도와주고 이런 역할을 맡았겠죠? 근데 이제 장르가 이게 로맨스가 들어갑니다. 이 과거의 남자가 있고, 이제 주인공 현대 여성인 이 여자가 있는데, 그러면서 뭐 로맨스도 있고, 근데 제가 이걸 봤을 때 그 불호평의 경우에는 너무 많은 장르를 한꺼번에 다 섞으려고 한다는 게 불호평이었고, 또 재밌다는 사람 입장에서 아, 너무 인생책이다 뭐 이런 리뷰가 많은 책이었어서 궁금해서 일단 원서를 데려왔는데, 제가 이걸 데려오고 한 달 뒤인가? 뭐 몇 주 뒤인가에 번역본이 나왔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 있다면 시간관리국으로 검색해서 구매하셔도 될 것 같고, 아니면 저처럼 원서로 데려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아직 안 읽어봐서 추천과 비추천을 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음으로 사놓고 읽지 않은 책은 사만타 스웨블린의 입속의 새입니다. 이건 제가 심지어 몇 년 전에 북튜브를 하기 전에 브이로그 같은 데서 잠깐 언급을 했었나 그럴 거예요. 아, 새로 산 책이고 뭐 읽어볼 예정입니다 하면서. 근데 그러고 안 읽었어요. 이게 단편 소설집이고요. 이 사만타 슈에블린 작가님의 인터뷰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내 글이 충분히 용감했는지, 내 글이 충분히 새로웠는지, 내 글이 충분히 미쳐있는지 항상 고민합니다. 너무 주옥 같은 멘트잖아요. 그래서 와, 씨, 대박 하고 사놓고 막상 읽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좀 어떤 느낌이냐면 되게 강렬한 여성서사, 공격적이고 좀 잔인하고 잔혹한 여성서사, 약간 이런 느낌인데, 뭔가 이건 역시 좀 읽을 여력이 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제가 예전에 이 책을 샀을 때는 이런 테마에 대한 어떤 흥미가 지금보다 좀 더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좀 읽으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전 특히 약간 제가 소비하는 콘텐츠에 영향을 되게 많이 받는 편인데, 그래서 아까 처음에 얘기한 그 롱워크도 그렇고 이런 거를 지금 읽을 엄두가 잘 나지 않습니다. 좀 마음이 좀 더 강할 때 제가 읽어야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이것도 사놓고 꽤 몇 년 동안 읽지 않고 있습니다. 저 지금 순서가 완전히 뭐 어떤 일관적인 흐름이 하나도 없고 완전 랜덤하게 가고 있는데요. 다음 책은 나스메 소세키의 마음입니다. 이제 굉장히 옛날 일본 시대에 써진 책이고, 이게 열린 책들 모노 에디션 소설인데 너무 힙하고 이쁜 것 같아요. 제가 이 세계문학 전집 시리즈 중에 개인적으로 이 시리즈의 디자인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하여간 이것은 제가 산 책이 아니라 엄마가 산 책이에요. 저희 엄마가 사실 요즘에 너무, 요즘도 아니죠, 꽤 제법 오랜 세월 동안 막 일을 더 열심히 해야 되고 이런 상태로 계셨기 때문에, 사실 제가 지금 마음의 여력이 없어요 하는 것보다 더 마음의 여력이 없었거든요, 저희 엄마가. 그래서 사실 책도 못 읽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거를 사더니 이거는 하루 만에 다 읽었다고 하는 거예요. 엄마가 책을 읽은 지도 오래됐다 이런 말을 했었는데, 그래서 저는 굉장히 고마운 책이고, 지금 보니까 이게 1914년? 뭐 이럴 때 쓴 소설이네요. 사실 전 내용을 자세히는 모르지만 뭔가 사랑 이야기? 그 옛날 시절의 사랑 이야기인데 좀 비극적인 면모도 있고 하는 소설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좀 궁금해서, 저 엄마가 진짜 쉽게 하루 동안 다 읽었다라고 한 책이어서 궁금하고요.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찍다 보니까 이미
아까 해가 다 진 것 같고 완전 조명에 의지해서 찍고 있는데 가봅시다. 자, 다음 책은 켄리우 작가님의 은랑전입니다. 이게 제가 옛날에 미음사 북클럽 할 때 그 패밀리데이 세일 이럴 때 황금가지 책을 샀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켄리우의 경우 이제 SF 소설로 유명한 작가이고 이 책 역시 SF 소설집인데요. 사실 가장 유명하고 이제 평가가 좋은 작품은 종이동물원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은랑전의 어떤 시놉시스들이 굉장히 땡겨서 은랑전으로 구매를 했었어요. 근데 지금 제 생각에 제가 이걸 못 읽은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첫 번째 단편이 되게 집중이 안 돼요. 개인적으로 첫 번째 단편이 좀 잘 안 읽혔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 제가 지금 이거를 다시 흥미를 가지고 읽으려면은 그 표제작부터 읽거나 뭔가 좀 다른 작품? 제가 흥미를 가졌던 그 줄거리의 단편부터 읽으면은 좀 더 안 읽은 책 청산이 쉬워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책은 아마 재밌게 읽을 것 같아요, 제가. 자, 고지가 머지 않았습니다. 제가 옛날에 그 31권 한 줄 책 추천 찍을 때 같은 느낌이에요, 지금. 하여간 머지 않았는데, 다음 책은 김혜란 작가님의 이 중 하나는 거짓말입니다. 이게 소설이고요. 청소년들이 나오는 소설이고, 이 제목의 이 중 하나는 거짓말이라는 것이 게임인데, 나에 대한 5가지 사실을 말할게. 나는 오른손잡이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 중에 하나는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누군가가 좀 충격적인 거를 하나 섞어 놔 거고 아마도 지금 제가 이걸 심지어 이 출판사 책 소개를 읽고 산 지도 오래돼가지고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네요. 뭔가 그런 걸 테고 그다음에 주인공 중에 한 명이 생각을 읽을 수 있나? 그런 능력이 있어요. 초능력이. 그런 내용인데 저 같은 경우는 또 약간 이렇게 힘겨운 상황에서 앞으로 나아가고 이겨내고 살아내는 청소년들의 이야기를 저는 너무 좋아하고 제가 진짜 재밌게 흥미롭게 읽을 책일 것 같고 심지어 길이도 그렇게 길지 않은데 이상하게 시작을 못하고 있어요. 이 책 역시 지금 조만간 읽겠다고 한 책이 지금 한 500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조만간 읽어보도록 할 그런 소설입니다. 제가 좋아했으면 좋겠고 아마 좋아할 것 같아요. 아니, 지금 이거는 은랑전 다음에 소개하려 했는데 까먹고 이 중 하나는 거짓말부터 했다가 다 다음에 소개합니다. 이거는 키코 게임즈 호모 사피엔스의 취미와 광기라는 소설이고요. 이 민음사 책이잖아요. 제가 그 민음사 북클럽 할 때 그 선택도서 3권 중에 한 권으로 골랐던 책입니다. 그러고 지금 안 읽었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게임이 뭔지도 모른 채 게임 회사에 입사한 어떤 주인공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 제가 이때 한창 내일 또 내일을 너무너무 재밌게 읽은 시기였어서 이런 게임 개발을 하는 주인공의 이야기라는 그거에 꽂혀가지고 이거를 이제 민음사 북클럽 선택 도서로 했었는데 그러고 막상 첫 페이지도 펼쳐주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대박. 반성을 합니다. 저는 아무래도 소설을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라 역시 언젠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호모 삼피스의 취미와 광기라는 부제가 왜 붙었는지 제가 조만간 알아내길 바라며 자, 마지막이겠죠? 아마도 마지막 책은 바로 교보문고 스토리 공모전 단편 수상 작품집 제10회입니다. 2023년 공모 수상작들을 다룬 책이네요. 이거는 약간 공부하는 마음으로 샀었고 한 번도 읽지 않았고요. 여러분, 제가 사실 24년 11회였나? 거기에서 본심까지 갔었어요. 장편소설 냈던 거가. 그리고 본심에서 떨어졌지만 뭔가 출판을 같이 해보시겠습니까? 해서 연락이 오셔서 막 울고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그 다음에 뭔가 진행을 해보려 했는데 결국 잘 되지 않았었거든요. 결국 출판이 불발이 됐었는데 이 얘기하면 너무 슬퍼. 하여간 지금은 교보문고 스토리 공모전이 올해부터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지금 가뜩이나 좁은 문이 하나가 더 사라졌는데 하여간 이게 아무래도 교보문고 이 성격 자체가 약간 순문학보다는 좀 장르문학, 영상화나 이런 웹툰화가 될 만한 소설들을 주로 뽑으시는 공모였어서 그런 장르의 단편 소설들이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순문학보다 장르 소설을 훨씬 좋아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것도 슬픈 마음을 뒤로 하고 언젠간
읽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사실 이런 식으로 이런 수상 작품집 같은 거를 사놓고 막상 안 읽은 게 한 권인가 더 있어요. 근데 일단 오늘은 이 친구를 대표적으로 소개를 하고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오늘의 북튜브 영상도 끝이 났는데요. 반성을 하게 됩니다. 제가 사실 최근 1, 2년 동안은 진짜 책을 안 샀는데도 이렇게 쌓여있는 친구들이 많군요. 지금 돈을 저축을 해도 모자랄 판에 이러면 안 되는데 반성을 하고 사놓은 책들은 모두 읽도록 하겠고요. 전 요즘에 정말로 고민과 걱정이 정말 많은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요. 이렇게 걱정과 고민과 불안이 많은 시기일수록 제 유튜브를 봐주시는 분들이 더 감사하더라고요. 왜냐면 저의 존재에 이렇게 시간을 내주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가 저한테는 너무너무 감사하고 큰 힘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매 영상마다 감사하다는 말씀은 드리지만 정말로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다는 인사를 전하고요. 감사하고요. 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제 작은 채널에 놀러 와주셔서 감사하고 그리고 제가 아마 채널 이름을 그냥 제 이름 석자로 했었다가 아마 뭐 현서 2구, 뭐 이현서 2구 이런 식으로 좀 더 검색이 쉬운 방향으로 바꿀 것 같은데 약간 낯선 이름이 나타날까요? 아마 이 영상 올릴 때쯤에? 그렇게 또 인사를 드리며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